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희망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해외 수출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기용 엔진은 사실상 100% 수입을 하는 부분이며 특히 미국산 엔진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국내에도 굵직한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회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부 도움만 받아 제조하거나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불과하며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은 미사일용 엔진 정도만 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엔진은 KF-21 전투기의 핵심 부품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며 KF-21 전투기를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인데요. 최근 KF-21 전투기가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항공기술 개발 동력이 점차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신화를 이뤄가는 KF-21 전투기의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국산화로 이뤄내며 발빠르게 개발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핵심 부품이자 어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인 엔진은 아직까지 국산화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위해 벡터 추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높은 화력만 이끌어낸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들도 많이 있으나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인데요. 벡터 추력 기술은 엔진이나 모터로부터 나오는 추력의 방향을 조절하여 항공기의 자세나 각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벡터 추력 기술은 항공기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키며 단거리 이착륙이나 수직 이착륙 등의 다양한 비행 모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산 전투기의 마지막 단계인 엔진에 대한 첫 엔진 기술과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수건인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엔진 가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국산 MZ 엔진은 약 44,000파운드의 추력을 갖췄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엔진 형태가 5.5세 대형 전투기 기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넘어서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2에 탑재된 벡터 추력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특허 출원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벡터 추력 기술은 미국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2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이 탑재된 F-22 랩터는 2차원 벡터 추력 기술을 사용하여 엔진의 방향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으며 F-35 라이트닝2는 3차원 벡터 추력 기술을 사용하여 엔진의 방향을 상하, 좌우, 전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F-35 라이트닝2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직 이착륙이나 단거리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변화형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죠.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으로 지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 엔진은 벡터 추력 기능이 없으므로 한국은 자체적으로 벡터 추력 장치를 개발하여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F-35 라이트닝2와 유사한 3차원 벡터 추력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과 운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세계적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벡터 추력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벡터 추력 장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 제어 방법 등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국제 특허 협약에 따라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허를 통해 벡터 추력 기술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벡터 추력 기술 개발은 세계 각국의 군사 매체들에게 큰 관심과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 미국, 유럽 등 각국의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벡터 추력 기술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과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의 벡터 추력 기술에 대해 비난과 경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개발한 것은 미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환구시보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통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과 운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세계적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구시보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특허 출원하려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의 고급 전투기 제조업체들과의 기술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의 적대적인 국가들에게도 도전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소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매체인 디펜스 월드는 한국의 벡터 추력 기술에 대해 칭찬과 협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디펜스 월드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개발한 것은 한국의 군사산업 발전의 상징이며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디펜스 월드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특허 출원하려는 것은 한국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과 유럽 등의 동맹국들과의 기술적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군사 매체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벡터 추력 기술에 대해 존경과 경쟁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개발한 것은 한국의 군사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통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 수 있으며 미래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이 벡터 추력 기술을 특허 출원하려는 것은 유럽의 고급 전투기 제조업체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럽의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벡터 추력 기술 개발에 대해 세계 각국의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기로 만들고 국가 안보와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이 정체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전투기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2025년까지 중고도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000파운드 항공기용 중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25,000파운드급 항공기용 대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엔진 개발은 KF-21 전투기에 들어가 있는 미국산 F414 엔진과 동일한 체급인 15,000파운드급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했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5,000파운드급으로 한 체급 올렸는데요. 이는 KF-21 전투기를 위한 대형 터보팬 엔진 제작은 물론 엔진 기술력 개발과 팬 코어의 자체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기에 기술적 경제적 기반이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국산 엔진 개발을 완료한다면 약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엔진 개발의 성과는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가지게 될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국은 지금 개발하는 전투기 국산 엔진을 완성해낸다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이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발전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